안녕하세요. 진실공방TV의 피노키오입니다. 최근 국회 예산처의 국가부채 전망이 2029년에 2천조를 돌파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와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년 뒤인 2023년부터는 연간 이자만 20조 원을 넘게 낸다고 합니다. 오늘 알아볼 주제는 국가부채가 늘어난다고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입니다. 요즘 정부에서는 가계부채 축소를 위해서 각종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부채를 줄이겠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지난달 문재인의 마지막 시정연설에서는 2022년에 더 확장 재정 정책을 펼치겠다고 했습니다. 임기 내내 일자리 확대를 공무원 중원과 공공근로 확대에만 열을 올려 3년간 뽑은 공무원 수가 지난 정권들의 20년간 충원한 공무원 수보다 많은 비정상적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또한 각종 복지 혜택 확대 및 전국민 재난지원금, 탈원전 및 태양광 사업 등 국가부채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 정책만 계속 펼쳐왔습니다. 국가부채가 늘어난 만큼 정부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법인세 소득세를 인상했고 집값 올리는 정책을 시행하여 부동산세도 많이 뜯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도한 증세 정책이 국민들에게 별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상위 20%가 전체 세금의 89%를 내는 비정상적인 세수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연말정산을 포함하면 하위 80%는 세금이 거의 부과되지 않습니다. 공산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이런 핀셋 증세 시스템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유지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국민성 때문입니다. 옛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남 잘 되는 걸 이렇게나 싫어하는지를 나타내는 속담입니다. 결국 기업가, 부자, 고소득자들에게 징벌적인 세금을 계속 부과할수록 정권의 지지율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80%의 국민들은 해당 사항이 안 되는데 기업과 부자들이 망해가는 걸 보고 희열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그 잠깐의 희열보다 더 큰 절망이 온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기업이 정부에 더 많은 세금을 낼수록 기업의 순이익은 줄어들고 그로 인해 신규 고용 여력을 잃습니다. 혹은 기존의 직원을 해고해야 할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정부에 더 많은 세금을 낼수록 거기에 더 입주한 세입자들의 주거비는 올라갑니다. 즉, 기업과 부자를 망하게 하겠다는 공약을 보고 좌파 정권의 몰표를 던진 저소득자와 무주택자들의 짧은 생각으로 본인 스스로를 위기로 내몬 것입니다. 결국 국가부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정부의 기업과 부자들에 대한 착취는 더 심해지고 이로 인해 민간 일자리는 감소하고 무주택자들은 주거비 상승으로 큰 피해를 입습니다. 정권 초기에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기업인들이 반대하자 최저시급을 받는 문바들은 그 돈도 못 줄 거면 직원 뽑지 마라, 장사 접어라 이렇게 큰 소리 쳤습니다. 결국 그들의 비아냥은 현실됐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비중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최저시급을 받는 저소득층의 알바 자리는 전멸하다시피 했고 빈부격차는 더욱더 벌어졌습니다. 더 나아가 2030 청년들의 일자리까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진실을 알고 있는 국민 비중은 극소수이고 깨닫고 있는 자들은 대부분 고소득층이기 때문에 현 정권 입장에서는 국가부채를 늘리는 선심성 정책을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확대함으로써 저소득층, 무주택자, 청년들의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 여당 모두 국가부채에 주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진실, 국가부채가 늘어날수록 일자리는 사라진다. 아, 공공알바는 늘어나겠네.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뭔가 이상한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